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운해형 아이들의 20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읽기보다는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듣는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읽는 것보다 부모의 육성으로 들려주는 것,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책을 읽어달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보통 운해형 아이들은 읽기나 연산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억지로 시키다 보면은 그에 따른 역효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운해형 아이들은 책을 부모님 육성으로 많이 들려주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한글 읽기와 연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네가 보통 6세 이후 이때 많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과 연산에 관련된 데는 좌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뇌가 활성화된 이후에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되기 전에 강제로 읽기와 연산 교육을 시키면은 두뇌 해로에 문제가 생겨 여러 가지 과잉 행동 반응이나 장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 에너지가 넘칩니다.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놀이들, 만들기, 그리기, 뛰어노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다 소비해야 밤에 잠을 자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보통 늦게 잡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다 방출하지 못하면은 아이가 생떼를 쓰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에게 요구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창의성에 관련된 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의문점을 갖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에 호기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한 의문점과 호기심을 갖고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한 이유를 계속 물어보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ADHD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운해 성향이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ADHD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ADHD는 보통 3살 이전에 많이 발견이 되고 3살 이후에 아이한테 발생되는 것은 보통 좌뇌형 어머니들이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고 강제로 아이들을 요구를 하다가 후천성 ADHD가 생기는 경향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기분과 성향에 맞춰서 아이를 양육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좌뇌형 어머니와 상극입니다. 좌뇌형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들 육아를 할 때 운해형 아이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운해형 아이뿐만 아니라 평소에 생활에서도 운해형 사람들을 별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굉장히 좀 정신없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 굉장히 안 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운해형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해형 아이들과 많은 의견 트러블이 있고 강제로 이끌려는 이런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과잉 행동 반응, 특장애, 후천성 ADHD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아이가 이해를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설명을 할 때 아이가 그 상황이 그려지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설명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조금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가 그 상황이 그려지게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습관을 유아시기 때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학교 수업을 어려워합니다.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하는 일반 기본적인 주입식 학교 교육을 굉장히 싫어하고 관심 없어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것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이 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학교에서는 보통 주입식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많이 동떨어져 있고, 학교 수업 자체도 좌뇌형 교육이기 때문에 운해형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홉 번째, 단순 암기력이 낮고 경험 암기력이 좋습니다. 단순 암기력은 좌뇌에 있고 경험 암기력은 운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해 아이들한테 한글이나 연산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개념 학습으로 운해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통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밟아가면서 아이가 좌뇌가 터졌을 때 그때 한글을 읽게 되는 거고, 연산도 아이가 한글을 읽은 이후 6개월 정도 후에 연산에 관련된 뇌가 열리므로 그 이후에 해주시는 게 좋고, 가끔 가다가 연산과 한글을 바꿔서 하면은 아이들 뇌회로에 문제가 생겨 여러 가지 학습 지연 현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말이 끝이 없고 장황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요점 정리와 핵심 정리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말을 간략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러면은 누가 뭐 했는데요? 뭐 해가지고요? 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이 없이 얘기하는 이런 타입입니다. 11번째, 본인만의 생각으로 부모와 티격태격합니다. 보통 자녀형 아이들은 잘만 키우면 엄마 말을 좀 잘 듣는 이런 타입인데,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생각,
또 본인만의 살아가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생활 방식으로 강제로 이끌다 보면은 아이랑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으니 아이의 생각, 의견을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2번째, 주변이 어지럽습니다. 자녀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정리정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뇌 안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머릿속이 항상 복잡한 상태입니다. 이 복잡한 상태의 뇌 상태가 주변에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지럽히는 이런 주변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이들이 많이 어지럽히는 이런 상황이면은 아이들이 뇌에 정보를 전달받는 이런 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3번째, 감정이 풍부합니다. 아이들이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상 하이텐션이나 아니면은 울음이 많거나 이런 스타일이고, 또 아이들이 감성적 표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14번째, 학교 공부보다 본인의 잘하는 것 중심을 두고 생활을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이 단순한 기력, 학습에 대한 이런 뇌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고, 학교 공부 외에 여러 가지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가 우뇌형 아이라면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거기에 맞는 재능을 발견을 해서 아이들을 키워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번째, 집중력이 약합니다. 자녀형 아이들은 한번 앉으면 제자리에서 유아 때는 최소 그래도 20분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아동기에 들어서면은 최하 1시간 정도는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런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관심 없는 거 할 때는 뭐 5분도 안 되고, 일반 학습 공부할 때도 10분 15분을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없는 행동을 하면서 15분을 채웁니다. 16번째, 스위치 태스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막 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게 분산력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본인의 집중력이 낮은 걸 알기 때문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스위치 태스킹 능력이 굉장히 많다든지 아니면 이런 분산력이 굉장히 많으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할 때 그 스위치 태스킹 했던 그 능력과 분산력에 있는 이 집중력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일반 자녀형 아이들의 또는 자녀형 사람들의 약 800% 이상의 집중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집중을 하면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앉아서 안 일어나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서 자리에 떠나지도 않고 하려는 행동들이 보이기 때문에, 가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의 분산 집중력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째, 아이가 자유분방한 형입니다. 그래서 규칙과 룰을 싫어합니다. 정해진 규칙과 룰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답답해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뇌형 사람들이나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프리하고 좀 자유로운 이런 상황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유아 시기 때 아이한테 규칙과 룰을 지키게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씩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가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 지키는 법, 따라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성인이 됐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8번째, 타인하고의 비교는 마음을 다치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우뇌형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형 아이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자녀형 아이들하고 우뇌형 아이들은 아예 다른 타입입니다. 그래서 주위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또 다른 성질의 아이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아이보다 이게 깎아내리는 이런 행동들, 또 이런 비교 행위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서 다른 아이랑 비교하지 않는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 나름대로 이렇게 봐주시고, 우리 아이의 잘난 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는 이런 칭찬법이 아이를 더 성장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19번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자네는 사상이 나고 우네는 사상이 우리입니다. 보통 3살 이전에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거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된 후 그것이 성장하게 돼 있는데, 3살 이전에 아이들을 학습 교육이든 학글이든 연산이든 이런 걸 시켰을 때 남을 배려하는 이 뇌가 활성화가 되기 전에 좌뇌로 옮기면서 아이들이 좀 이기주의 성향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되는데, 이 시기 때 부모가 교육을 잘해서 항상 남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마음과 사회성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이런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위 사람들을, 성인이든 누구든 다 친구로 보려는 이런 서열 의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부모와 이 격을 두고 항상 부모는 너의 보호자이다, 너의 밑이나 친구가 아니다 라는 이런 인식을 꼭 심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0번째, 마음이 여리고 여성적인 성격입니다. 아이들이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마음을 금방 다치기 쉽고 아이가 굉장히 여립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상처 주는 말, 행동들 안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기존에 했던 제 강의를 보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부모의 자녀 운해, 아이의 자녀 운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아이가 유아 시기 어떤 식으로 뇌 흐름이 돌아가는지 요거를 알면은 아이들이 교육할 때 어떤 게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해주고 그 다음 강의부터는 짤막짤막한 강의를 준비해서 3분 이내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